이어서 얘기하면요, 우리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는 중화점 찾기입니다. 항상 중화 반응을 하면요, 중화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 두 가지로 찾을 수 있겠죠. 앞에서 배웠던 지시약의 색 변화나 아니면 혼합용액의 온도 변화를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지시약으로 봤을 때 만약에 지금 이거 항상 판단할 때는 중화점이야. 항상 초록색으로 중성이 나타나겠지. 그런데 중화 전에서 색깔을 확인하려면 뭐 해야 돼? 얘가 처음에 기존 용액이 누군지 항상 봐야 돼요. 기존 용액. 이 기존 용액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냐? 아, 기존 용액이 묽은 염산이었으니까 뭐야? 노란색의 산성이 될 거고, 그 기존 용액에 수산화 나트륨, 즉 추가되는 용액이 뭐인지를 봐야지 중화 이후에 어떤 색깔과 액성을 나타날지 알 수 있겠죠. 또한 온도 변화는요, 이 중화열이 발생하는 지점이 뭐야? 완전히 중화된 지점이 가장 높은 열이 발생해서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온도를 가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중화 온열로 서서히 온도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중화점을 지나고서부터는 비교적 낮은 온도의 용액이 더해져 온도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나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 산 수용액과 염기 수용을 넣을 때 변화는요, 지시약으로 수용액의 색을 조사하거나 또는 혼합 용액의 온도를 측정해서 중화점을 찾을 겁니다. 이것도 단답이나 서술로 자주 물어보는 이야기고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중화 반응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냐?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에 조금 더 심화 단계로 넘어갈 때는요, 중화 반응이라는 걸 한 번 더 정의하면, 자, R자 중화 반응이라고 하면은 결국 누구랑 누가 반응하는 거야?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해서, 나머지 이온 빼놓고요,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으나 정확하게 말하고 보면 그 외에 다른 물질도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수소 이온이 하나일 때 수산화 이온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물 분자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이 뭘 기억해라? 이때 얘네들이 반응하는 반응비를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수소랑 수산화가 1대1로 반응해서 물 분자가 하나 만들어진다. 요게 이제 나중에 개수비로 물어보게 될 거고요. 또한 중화 반응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때 그 이온의 수입니다. 이온수 계산하는 거. 이온수. 존재하는 이온수는요,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일단 이온수는 일단 부피비 이온수 B라고 합시다. 이온수 B. 자, 반응하는 이온수의 B는 부피비에다가 농도비를 곱할 겁니다. 농도비를 곱할 거고,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될 값 중 하나가 뭐하냐? 이때 입자 간의 그 개수비입니다. 이온 이 입자 안에 좀 길다. 여기 밑에 적을게요. 곱하기 물질 내 뭘 봐야 된다? 그 이온수 B를 같이 곱해줘야 돼요. 이온수. 약간 요런 이야기야. HCl 하나랑 NaOH 하나씩 반응하면요, 뭐가 만들어져? 여기는 지금 뭐야? 요 HCl에는 수소 이온 하나랑 수산화 이온 하나 존재하고, 그 다음에 NaOH에는 Na 플러스 하나랑 수산화 이온 하나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는 물 하나 만들어지고, 얘네 둘은 이온화된 상태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나트륨 하나랑 염화이온 하나씩 이렇게 분리되겠죠. 이해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수소 이온이 두 개가 들어와. 자, 염산이라는 물질이 두 개나 들어오면 이렇게 반응하면요, NaOH로. 그리고 수산화랑 똑같이 하나만 나와.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두 개의 수소 이온과
2개의 염화 이온, 그리고 하나의 나트륨 이온과 하나의 수산화 이온만 존재하겠죠. 그죠? 그러면 반응 후에는 물 분자 몇 개 만들어질까? 다양한 몇 개? 이렇게 반응하면 물 분자 몇 개 만들어져? 한 개. 그래. 얘는 2개지만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뭐야? 결국은 하나만 만들어질 거고요. 이 안에 있는 이온은 각각 뭐야? 수소 이온 하나, 염화 이온 하나, 그리고 수산화 이온 하나. 이렇게 해서 입자가 남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걸 나중에 문제에서 계산을 해야 돼요. 알죠? 이걸 이제 지금은 정확하게 개수가 나오지만 나중에는 그냥 비례식으로만 구할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뭐를 좀 고민할 거냐면 지금부터는 얘네들이 반응하는 입자수라는 걸 좀 우리가 고려를 좀 할 겁니다. 자 일단 산하고 염기가 중화되는 지점이 현재 어디죠? 우주는 어디야? A, B, C, D 이 중에서 왼쪽 그래프에서 C죠, 그죠? C, 즉 온도가 가장 높은 C에서 중화 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났어. 자, 이때 얘네들의 반응하는 부피 B는 일단 뭐야? 자, 우리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인데 이때 중화점이라는 건요. 이거 조금 봅시다. 여기 이것저것 할 얘기가 되게 많아. 이게 쌓여서 문제 하나 풀 때 다 묶어가지고 들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중화점에서는요. 중화점을 항상 뭐야? 수소 이온의 수랑 수산화 이온의 수가 같은 거죠. 그죠? 같은 거죠. 그죠? 이 수가 항상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 수가 동일하려면 뭐가 같아야 돼? 얘네들이 각각의 곱해진 산에서와 염기에서의 뭐가 같아야 돼? 부피비 곱하기 농도비 곱하기 개수비가 뭐랑 같아야 돼? 염기에서의 부피비 곱하기 농도비 곱하기 개수비가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이 개수비는 이 입자 안에 무슨 개수비 말하는 거냐? 묽은 염산은 HCl이잖아.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가 1대1로 존재하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내가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뭐야? 황산과 만약에 황산이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염산이라는 친구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같아 달라? 이온수 B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거 알아야 앞에 문제 풉니다. 저희 아까 안 풀고 놓은 문제. 여기는 수소 이온과 황산 이온이 E-로서 2대1로 존재하는 거고 여기는 뭐야? 수소 이온과 음이온인 염화 이온이 1대1로 존재하는 거죠. 그죠? 요걸 바로 보는 게 여기서의 개수비입니다. 입자수의 개수비. 이걸 나중에 좀 고려 좀 해야 되고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1대1로 줘요. 보통 요걸로 줍니다. 자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은 NaCl은 NaOH죠. NaOH도 1대1로 존재하겠네. 그러면 이때도 뭐야? 개수비 똑같으니까 여기는 고려 안 해도 되겠죠. 같은 입자수의 비니까. 그러고서 그 다음 볼 거는 뭐야? 지금 부피비랑 부피비가 동일하네. 부피비가 지금 몇 대 몇으로 반응해?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1대1의 부피비로 반응하죠. 그러면 농도비는 이 두 물질의 농도비는요 몇 대 몇이야?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농도비는? 자 이때 중화점에서 항상 뭐 해야 돼? 이렇게 같아야 돼. 그러면 자 이런 이야기야. HCl과 NaOH의 뭐가 그 부피비와 그 다음에 농도비가 중화점에서 뭐 해야 돼? 항상 같아야 돼. 지금 뭐해? 부피비가 1대1로 들어온다 라고 하면요 이때 농도비도 어때야 돼요? 1대1로 같아야지만 뭐가 돼? 여기서 중화가 되겠죠. 중화점에 도달하겠지. 그래서 농도비도 뭐 하더라? 1대1로 동일하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알겠죠? 요거 일단 뭐 적어도 됐네. 한 번 더 적어야 돼요.
자, 그러면 왜는 지금 뭐야? 산과 염기가 같은 부피비로 반응할 때 입자수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농도비도 동일하다라고 일단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동일하다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산과 염기가 지금 부피비가 어떤? 자,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어디죠? 요 지점인데 B 지점의 부피비가 몇 대 몇이야? 묽은 염산이 21대 수산화 나트륨이 40이 됩니다. 지금 부피비가 어때요? 1대 2로 서로 다른 부피비로 반응하죠. 자, 나중에 문제 풀 때 아니면 학교에서 설명할 때 다른 부피비에 대한 설명 및 문제를 주는 순간부터 난이도가 쭉 올라가요. 여기서부터는 고민할 게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이거를 안 하시면은 야, 나는 원래 어려운 거 몇 개 있는데 알아만 두고 같은 부피 또는 같은 농도만 낼 거니까 다른 문제 너무 안 봐도 돼 라고 하시면 무난 가겠다는 거고요. 이거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이거 어렵다라고 하면서 다른 부피비 다른 농도라는 거 설명하는 부터 문제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1대 2로 부피비가 발생한다 라고 하면요, 지금 얘는 뭐야? 야, 옆에 걸 하나 더 그려주면 HCl과 NaOH가 현재 부피비와 농도비가 이렇게 돼 있죠. 얘가 1대 2일 때 얘는 지금 X 대 Y라고 일단 둡시다. 아직 모르니까. 그러면 이때 뭐 해야 한다고요? 지금 이 둘은 중화점에서의 중화점에서 말하는 산과 염기의 반응비야. 그러면 이때 중화점은 뭐가 같아야 돼? 이때 아까 뭐라 했죠? 이때 이온수 B는 지금 여기서는 같은 개수비니까 부피비 곱하기 농도비라고 했죠.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이온수 B가 몇 대면 나와야 돼? 이온수 B가 여기는 수소이온 대 수산화이온이요. 이때 몇 대 몇? 1대 1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둘을 곱한 게 요게 나온 거니까 이 둘은 서로 무슨 관계야? 역수죠. 1x 곱하기 2y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 이 둘은 또 역수비, 반대가 되겠죠. 이해돼? 반비례가 되겠지, 그치? 우리 앞에서도 산화환원 할 때 많이 얘기했잖아, 그죠? 그거랑 똑같이 이온의 전하랑 뭐 전체 중성된다, 요거랑 같이 생각하면 되고요. 역수비가 되더래. 그래서 농도비는 뭐가 된다? 농도비는 역수비로서 2대 1로 현재 묽은 염산이 뭐하더라? 묽은 염산이 2배나 더 많은 입자가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보통 다른 부피비로 반응한다는 건 농도가 다른 농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농도일 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부피면 보통 같은 농도의 문제가 주로 나오더라. 다만 전제는 뭐냐? 전제는 이 둘은 뭐야? 둘 다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으로 같은 물질 내 같은 이온수 B가 1대 1로 존재하기 때문에 성립한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뭐야? 물질 내 이온수 B 곱하기 부피비 곱하기 농도비 세 개를 다 곱해야 전체 각각의 이온수 전체 총 이온수비가 나옵니다. 알겠나요? 이해? 어쨌든 여기 내용은 조금씩 어려워진 게 맞아요. 어쨌든 직접 좀 해봐야 됩니다. 여기 한 번에 안 돼. 오늘 얘기해서 이해되면 너무 다행이고 여기에서 안 되면 차근차근 더 가져가시면 됩니다. 일단 문제는 어디부터 푸시냐? 요 위에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 문제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 내가 빼먹은 게, 자, 얘는 실험이 좀 달라요. 얘는 지금 실험이 뭐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건 한 비커 안에 누적으로 계속 특정 물질을 집어넣는 거였죠. 그러면서 같은 비커 안에서 용액이 이렇게 찰랑찰랑 증가하는 거였으면요, 얘는 실험이 좀 달라요. 얘는 어떻게 실험하는 거냐? 각각의 시험관에다가 요 각각의 여기요. 5개 해야 돼? 좀 크게 비거.
어쨌든 요 시험관에다가 지금 뭐해? 각각 서로 다르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 실험은 이 두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냐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 왼쪽 그림을 보면 묽은 염산 10ml 대 수산화 나트륨 5. 그 다음에 여기에 20대 40 이렇게. 여기는 절반. 왜? 절반. 절반 좀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요만큼 대 요만큼. 여기는 마지막 요만큼 대 요만큼.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에 각각에 들어가 있는 NaOH 요 양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실험이 뭐하냐? 이 두 실험은요 서로 다른 각각의 시험관에 따로 실험하는 거예요. 각각의 시험관에 개별적으로 섞는 겁니다. 개별 반응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누적으로 계속 반응하는 거였잖아. 넣고 다 사실 때까지 또 넘어질 때까지는 뭐야? 서로 다른 시험관에 각각 집어넣고 일반적으로 보통 특징이 다 뭐해? 반응하는 이 전체 부피가 총 부피가 어때요? 다 몇 밀이야? 총 부피가? 둘 다? 여기도 50대 10, 40대 20으로 다 60이죠. 보통은 총 부피는 전부 다 같은 부피를 나타냅니다. 앞에서의 실험은 반응할수록 전체 부피가 증가해. 근데 얘는 뭐야? 반응이 서로 다르더라도 총 부피는 어때요?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야? 총 부피는 동일하지만 생성된 물 입자수, 남아있는 총 이온수, 반응하는 이온수, 그리고 액성까지 다 달라집니다. 알겠죠? 요거는 잘 고려하고서 우리가 조금 더 풀어봅시다. 어쨌든 얘는 두 번째 파트. 뭐야? 위에랑 다르게 개별 누적 실험이 아니라 개별 실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학교에서 이 실험하기가 좀 어려워. 그러면 보통 막 조가 한 15개에서 8개씩 나오는데 각 조마다 시험관 5개 써버리면요 설거지가 힘들겠죠? 그래서 잘 안 씁니다. 보통은 비커 하나만 쓰는 걸 주로 사용해요. 자, 이어서 문제풀이를 좀 보면요. 자, 지금 얘는 뭐야? 각각의 서로 다른 비커에서 온도랑 농도가 이미 같다라고 알려줬네요. 그죠? 그럼 얘는 같은 농도의 N이니까 이미 요 말에서부터 뭐야? 같은 부피에서 또 온도가 가장 높은 28도가 뭐가 되는 거야? 중화점이 되겠죠, 얘가. 얘가 중화점에 해당할 거고, 이거 중화점. 자, 생성된 물까지. 일단 문제 보면서 여기 다시 해석할 게 되게 많기는 한데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우선 이제 그 아래 질문 보면서 답해 볼게. 자, 다에서는 즉 중화점에서는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는 맞을까 틀릴까? 선생 어때? 왜 틀려? 항상 이제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문제 풀 때 1, 2, 3, 4, 5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에 대한 OX 문제입니다. X, O 뭐 이런 문제야. 그러면 X면 왜 X인지, O면은 정확하게 몰라서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 때 O인지 X인지 아니면 세모 또는 물음표로 가야 돼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O랑 X는 확실하게 알고 만약에 X다라고 하면 왜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 알아야 돼. 그리고 사실은 이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이때 X를 치더라도 물음표 하나 달고 나한테 질문하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질의응답을 해주려면 이게 꼭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내가 여기서 다 설명해야 돼. 그럼 엄청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다 아는데 요거 단어 하나 모르겠어요. 요 정도로 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요. 자, 그러면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왜 이온이 존재하지 않아? 무슨 이온 있어? 그치, 여기는 누구야? 구경꾼 이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구경꾼 이온. 그게 누구야? 그게 나트륨이랑 염화 이온 되겠죠. 요렇게 존재하겠지, 그치? 그래서 틀렸고요. 자, 생성된 물 분자는 나하고 라가 같다. 자, 이미 농도도 같고 그 다음에 개수비도 1대1, 1대1로 지금 뭐야? 수소 하나, 염화 이온 하나.
나트륨 하나, 수산이온 하나씩 있는 친구들이니까 지금 물 분자를 어떻게 볼 거냐면 만약에 얘네가 6mm, 6mm 전부 다 반응했을 때 물이 6만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겁니다. 1mm다, 1mm, 1mm 반응한다, 1씩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때 H2O 수라고 한번 얘기해보면 그러면 나에서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묽은 염산과 나트륨은 내가 수산화 나트륨 이온과 수용액은 몇 미리 몇 미리야? 여기서는 6mm, 6mm 전부 다 반응해서 얘가 만들었어. 그럼 여기서는 8mm하고 4mm지만 실제로 반응에 다 참여한 건 얼마큼이에요? 4씩 반응한 거죠. 얘가 더 적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반응하겠지. 그러면 만들어진 게 66으로 반응할 때 6이었으니까 44로 반응하면 4만큼의 비로 만들어질 거고 여기는 2mm의 신빈이네. 자, 전부 다 12mm의 용액이지만 뭐야? 2에 10이니까 실제로 반응한 건 2mm씩 반응한 거죠. 그죠? 반응에 전부 다 참여한 이온에 대한 부피는 그래서 2mm. 여기도 4mm. 2mm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비로 반응하니까 같은 양의 물 분자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 중 하나고요. 자, 노란색 나와. 묽은 염산 많은 거니까 가에서 맞겠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 리본 넣으면 마그네슘 리본은 누구에 대한 반응이야? 이거 산행성에 대한 특징이잖아. 근데 라는 염기성이죠. 틀렸죠, 그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그림은 일정량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같은 농도 묽은 염산을 조금씩 넣을 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증가하는 X이온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이 X가 누구냐면 뭐부터 봐야 돼요? 일정량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넣었더래. 그러면 지호야, 이때 X는 누구예요? X가 무슨 이온? 지금 여기서 이렇게 증가한 X이온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 X이온이 지금 누구야? 네? 안 돼. 자, 일단은 A 지점이 뭐예요? 요 A 지점. 처음에는 0이었다가 일정 순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 증가하는 A 기점, 요 A점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죠? 제가 하는 A점이 뭐야? 여기가 지금 중화점인 거죠. 자, 그러면 중화점 이후서부터 증가하는 게 우준아 누구죠? 이 X이온이 누구야? 이거 해석해 문제 풀었을 거 아니야. 문제 풀었잖아. X이온이 누구예요? 그거 풀어야 기억 푸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 수소야. 여기는 뭐야? 묽은 나트륨에 묽은 염산을 추가하면서 조금씩 더 넣는 과정이죠. 그러면 이게 누구야? 수소 이온인 거지. 그치? 일부러 거꾸로 들고 왔어. 우리 위에서랑 다른 반대 실험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수소 이온은 페노프탈렌을 붉게 만들어. 이거는 OH- 수산화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틀렸죠? 그 다음에 혼합용액의 pH. 자, pH가 안 나오는 학교 좀 있긴 하지만 배운 대로만 얘기할게요. 자, pH 농도라는 건요. pH 농도가 높을수록 pH 값은 뭐에 따라 가는 거야? 값은 누구에 따라? 수소 이온 수에 따라 가는 거야. 그러면 pH 값이 H 값이 크면 클수록 수소 이온 수는 많아요, 적어요? 자, pH까지 크다는 건 규현아 어땠어? pH 값이 클수록 산이야 염기야? 염기. 그러면 수소 이온수가 많다 적다? 적다라는 거죠. 그죠? 이해돼요? 그러면 자, pH 값에서 A점에서는 수소 이온이 몇 개여야 돼? 이땐 0이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긴 0보다 클 거고요. 0보다 더 많이 존재할 거고. 그래서 pH는 A에서와 B에서, 근데 다만 A점에서의 수소 이온수랑 B에서의 수소 이온수 중에서 누가 더 커? B에서의 수소 이온이 더 많은 거죠. 이해가? 이게 X가 제대로 해석이 돼야 문제를 정확하게 풀겠죠. pH를 모르는 것까지 이해합니다. 그래서 B에서의 수소 이온수가 더 많아. A에서가 B에서 많을수록 pH 값은 작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A에서가 B보다 크다 맞는 표현입니다.
다만 pH 농도를 안 배운다고 하면은 이런 질문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pH 값이 배우면 좀 귀찮아요. 좀 값이 반대가 되니까. 자, 혼합 용액은 A에서가 B보다 높다. 중화점이니까 맞는 표현이겠네. 니은 디귿 되겠죠. 좋습니다. 자, 17번 얘는 온도가 같고 10ml에 같은 농도이나 뭐가 달라? 부피가 다르네. 같은 농도이나 부피가 10ml, 5ml로 서로 다르죠, 그죠? 그러면 누가 더 많다는 거야? 묽은 염산의 수소 이온수랑 염화나트륨의 수산화 이온수 중에서 얘가 더 많겠지. 2배나 더 많겠죠. 정확하게. 농도 곱하기 부피비니까. 자, 수소 이온수 혼합하면은 수소 이온수 얘가 더 많으니까 반응 후에 존재하겠죠. 그죠? 존재하겠지. 혼합 전부 다 온도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 다음에 페놀포탈렌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 나타난다. 요거는 반응 후의 액성이 뭐죠? 반응 후의 액성이 뭐야? 준수? 그러니까 빨간색이 나온 게 없네. 염기. 그럼 얘는 반응 후에 얘는 산성돼야 되니까 요거 틀렸겠죠. 그죠? 좋아요. 자, 18번 그림은 같은 부피의 산 수용액이래. 자, 일단 둘 다 산이라고 했으니 공통적인 모양이 누구야? 요 모양이 수소 이온일 거고, 그리고 각각 얘도 1-짜리 같네. 얘도 1-짜리 같아요. 근데 이 둘은 다른 점이 뭐야? 뭐가 달라? 개수가 달라. 말 그대로 지금 이 안에 존재하는 개수가 좀 다르네. 누가 더 많아? HY가 더 많죠. 굳이 말하면 이 같은 부피 안에 얘는 3개씩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4개씩 지금 녹아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농도도 얘가 더 높다고 할 겁니다. 다만 농도는 정확히 말하면 이온수가 아니라 물질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 동글뱅이는 수소이온수 맞겠죠? 자, HX랑 HY를 같은 염기로 중화시킬 거야. 그러면 누가 더 많은 양이 필요해? 당연히 산이 더 많은 애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같은 양도 있는 거 아니겠지, 그지? 틀렸고요. 충분한 양의 아연 조각이랑 수소 이온이랑 반응해서 기체가 발생할 건데, 기체가 발생하는 것도 누구 이온수 따라? 수소 이온 수에 따라 더 많이 발생하겠죠. 이것도 HX가 아니라 Y가 더 많이 발생하겠지. 기억이 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9번. 자, 얘도 기존 용액이 누구야? 수산화 나트륨에 묽은 염산 넣을 겁니다. 자, A, B, C, D 질문할 겁니다. 자, 영주야, A가 누구죠? 무슨 이온이야? 안 돼요.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한 수소나 절대 안 돼. A가 누구야? 아니야. 자, 왜 문제를 뭐랑 본 거야? 처음에 볼 때 내가 왜 기존 용액과 추가되는 용액을 왜 계속 강조하냐? 얘는 기존 용액이 누구야? 수산화 나트륨이야. 위에서 우리가 함께 했던 거는 묽은 염산이 기존 용액이었고 얘는 수산화 나트륨이 기존 용액인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추가한 게 묽은 염산이야. 그러면 A, 정은아 A가 누구라고? 여기서는 A가 누구야? 누구? Cl 염화 이온이야. 왜? 얘를 더 추가하고 있는 거니까. 형준이가? 이거를 잘 보면서 문제를 항상 꼭 잘 읽어봐야 돼. 여러분들이 제일 안 하는 게 일단 그림 먼저 봐. 그림이 딱하니 있으니까 그림부터 봐. 아니야, 문제 읽고 그림 봐야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B는 다양한 B가 뭐죠? 이게 나트륨이야. 나트륨은 기존 처음부터 존재했던 애고 수가 변하지 않을 거니까. 그럼 지호야, C가 누구야? 요 톱니바퀴처럼 생긴 C. 0이었다가 증가하는 거네. 요가죠. 요게 수소야. 왜? 수소는 처음에 들어가는 만큼 수산화랑 반응할 거고, 그럼 D가 들어온 수소에 의해서 수가 감소하다가 0이 된 애가 되겠죠. 이거를 해석하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치? 물론 그거 아니어도 A하고 B는 구경꾼 이온이다? 맞겠죠? A하고 B.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사실 뭐 이건 어떤 이온 둘 다 구경꾼 이온은 맞습니다. 자, 가에서 액성의 용액은 중성 가? 아니지. 나가 돼야겠죠. 나. 그죠? 그 다음에 혼합 용액의 온도는 나에서가 가장 낮다? 나에서 가장 높다고요. 질문 하나 더 합시다. 그러면 가에서의 액성은 뭐죠? 가에서. 규현아, 가에서의 액성이 뭐야?
네? 가에서 어떻게 중성이야? 가 시점과 나 시점이요. 아니야. 왜 문제 아니고 가에선 지금 기존 용액이 누군데요? 요거 해석했잖아. 그럼 뭐야? 요렇게 뭐에 OH가 남아있는 거고 열 때는 요게 수소이온이잖아. 이때는 수소이온 없고 수산화만 존재하는 거죠. 그죠? 얘는 지금 액성이 뭐야? 염기성 돼야겠죠. 그죠? 가는 염기고요. 나에서는 중성 되겠죠. 그죠? 요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 제일 첫 번째, 누가 기존 용액인지. 그러고 나서 요거 다 해석하고 내려가는 거고, 그죠? 제발. 자, 20번. 자, 20번에서 답 한번 좀 볼까? 오 플러스. 답은 맞췄는데? 우와, 잘했네. 자, 20번부터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 같아. 20번까지 좀 자세히 설명하고 오늘 에너지 못할 것 같아. 시간이 좀 애매하다 하고 뒤에 저거 하고 자, 합시다. 농도가 같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농도 같죠? 근데 농도는 같은데 이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라고? 총 이온수는요. 총 이온수. 각각의 어떠한 이온수의 전체 수는 뭐다? 항상 부피 곱하기 농도 곱하기 입잔의 이온수 B. 그 이온수 B를 곱해야 됩니다. 얘는 이온수가 지금 어때? NaOH는 1대1로 존재하죠. 그죠? 근데 얘는 뭐야? H2SO4는 2대1로 존재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저 어차피 나머지 구경꾼 이온은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는 수산화 이온의 수랑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의 수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그냥 곱해볼게요. 5mm에서 그냥 B로만 볼 거니까 5mm 안에 1씩 들어가 있으니까 수산화 이온 수가 몇 개야? 5개겠지. 그치? 5만큼 있을 거고 여기는 25mm에 이 2배씩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뭐야? 왜 농도 같으니까 같은 부피 안에 입자수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수로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25mm 안에 요 수소이온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몇 개? 50개 들어있겠지. 그치? 이렇게. 물론 항상 문제 풀 때 다 적으란 건 아니고 보여주는 겁니다. 야, 그 다음에 얘는 10에다가 얼마? 40개. 얘는 15에다가 이온수가 2배나 많으니 얘는 30개. 얘는 20에다가 이온수가 2배니까 20개. 얘는 25오니까 25에 10개죠. 그죠? 자, 그러고서 여기다가 생성된 H2O 수를 봅시다. 왜 물분자 수를 보냐? 물분자 수는 결국 뭐를 나타내는 거야? 중화 반응이 일어난 정도를 뜻해요. 쉽게 말하면 물분자 수는 뭐랑 같이 간다? 얘는 발생한 누구랑 같아? 발생한 열 에너지랑 같은 표현이야. 열 에너지가 얼마나 더 많이 발생했냐? 그걸 봐야지 온도가 제일 높은 걸 볼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이때 발생한 이 물분자 수는 몇 개야? 1번에서는 물분자 몇 개 만들었을까? 5개 만들어줬겠지. 누구 기준으로? 얘 기준으로 보면 되죠. 아무리 50개가 들어오든 100개, 1000개가 들어오든 얘가 5개밖에 없으면 물도 5개만 만들어지겠죠. 1대1로 끼워서 만드는 거더라. 그치? 그래서 아까 말했죠. 1대1로 반응해서 물분자 하나 만들 거라고요. 그러면 10대 40 이거 10이죠. 이거 전체 이거 다 구하기 전까지는 이거 약분 안 하는 겁니다. 알겠죠? 약분은 다 하고 나서 약분해도 상관없는데 하나 하고 이거 5대 10이네 5대 50이네 1대 10 1대 10 이렇게 얘 10대 4네 1대 4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 발생합니다. 알겠죠? 이건 다 하고 나서 왜 정확한 개수비 봐야 되니까. 자, 그러고서 여기는 15대 30 15개 만들어지고요. 20대 20 20개 만들어지고 25대 10 10개 만들어지겠네. 그럼 가장 많이 만들어진 게 누구야? 이해해야 되겠죠. 이걸 해야지만 뭐해? 2번하고 5번에서
같은 양의, 즉 이걸 이렇게 물어봐. 얘가 온도가 높은 거는 당연한 말이고 이 중에서 온도가 같은 거는 몇 번 몇 번이야? 같은 온도가 될 만한 친구는 누구예요? 전체 부피는 똑같잖아. 다 몇 밀리야? 25mm잖아. 전체 부피는 30mm구나. 전체 부피 30mm잖아. 근데 이 중에서 온도가 거의 같게 나타날 친구가 누구야? 몇 번이랑 몇 번? 2번, 5번이죠. 그죠? 왜? 생성된 물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이해돼요? 요거 하려면 뭐야? 다 구해봐야지. 그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더라. 알겠나요? 자, 그럼 마지막 21번, 22번. 21번은 조금 문제에 오류가 있어서 얘가 칼슘이 아니라 얘가 맞아. 칼륨입니다. 이거 바뀌면은 아예 답이 바뀌어요. 칼륨이고요. 21번은 틀려도 좋아. 그냥 내가 설명하려고 갖고 온 거니까 요거는 해봅시다. 22번은 사실 맞힌 친구가 많이 없어요. 아직 지금 시점에서. 자, 보시면요. 21번은 문제가 생각보다 좀 자세합니다. 그래서 되면은 지금 필기할 데가 없어. 일단 빈 공간에 조금 필기를 해보든지 해보세요. 아니면 뒤에 장에다가 살짝 필기하든지 끝장 뜯어가서 하든지 어쨌든 되면 필기 좀 하시고요. 자, 우선 여기서 제일 먼저 할 게 뭐야? 일단 농도가 같고요. 그리고 중화점 찾을 거야. 일단 제일 먼저 중화점부터 찾읍시다. 중화점 C점이 일단 중화점인 거죠. C점이 중화점인 거고, 그 다음에 중화점을 찾은 다음에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게 이온수를 필요로 해요. 이온수를. 그래서 이온수를 보려면 누구도 봐야 돼? 농도 봐야 되고요. 두 번째 부피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봐야 돼? 이때 이온 내 물질 내 이온수비를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대1이네. 그럼 얘는 간단하게 갈 수 있겠다. 뭐 한다고? 여기에 이온수는 부피비 곱하기 이온수 농도비 곱하기 이온수비 다 1대1대1이죠. 그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대로 가면 돼요. 어떻게 풀어볼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가정을 좀 해볼까요? 자, 지금 필요한 게 A하고 D가 필요하니까 일단은 기억해서는요. 이거는 약간 영상이니까 그 글을 잘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잘 순화했어. 순화 이렇게 탁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어쨌든 글을 잘 읽어보시면 노란색으로 변하는 게 누구야? 자, 일단은 요거 가정을 좀 해보면 우선 중화점에서는 둘이 개수가 똑같으니까 A점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A점. 자, A점에서는 지금 HCl이 몇 밀리야? HCl이 5ml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산화 칼륨은 25ml 존재하죠. 그죠? 자,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갑시다. 이거 몇 개가 좀 사실 비례식이다 보니까 가정을 좀 해야 돼. 가정. 자, 1ml당 입자가 수소 이온 하나, 수산화 이온 하나, 그리고 수소 이온이 하나, 수산화 이온이 하나씩 존재해서 그냥 이온수가 1이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알겠죠? 어차피 이온수도 1대1이고 부피비도 지금 1대1로 가고 있고 농도 어차피 이온수는 농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입자수니까. 자, 그러면 5ml 안에 수소 이온이 몇 개 있다는 거야? 1ml당 하나씩으로 얘기했으니까 몇 개? 영주에 몇 개? 5개 그래. 그리고 염화 이온도 5개. 그치? 그죠? 당연히 같은 비로 있겠죠. 그죠? 모든 물질은 중성이니까. 자, 그 다음에 칼륨은 몇 개? 준서 몇 개? 에? 아니 내 초등학교 조카도 이건 풀어. 아니 몇 개야? 5ml에 수소가 5개 있더래. 그러면 25ml에 칼륨 몇 개 있겠어? 5개. 그래서 25개. 그냥 우리가 1ml당 하나씩으로 우리가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25, 얘는 OH-는 또 25개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둘을 반응시키는 거잖아. 이 둘을 혼합, 즉 혼합시켜서 반응시키면 일단은 누가 없어져요? 누가 안 남아? 지호야, 누가 안 남아? 누가 안 남아? 얘네 둘 이렇게 합치면 누가 없어져? 지금 서로 지워준 애가 있잖아. 지워진 애가 누구야? 중화 반응한 애들이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없어 이제? 누가 반응해? 이렇게 반응할 거 아니야. 그러면 수소 이온이 없어지겠죠. 그럼 남는 게 지금 누구야? 칼륨에다가 그 다음에 염화 이온 5개. 얘는 그대로 내려오면 얘네들은 그냥 이거 할 때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다만 조심할 거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몇 개씩 남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수산화 이온이 몇 개 남아? 기억나 몇 개? 20개, 20개. 20개 남겠죠. 그죠? 그리고 만들어진 물은 얼마 정도? 약 몇 개? 물 몇 개 만들어질까 형님? 네? 물 몇 개? 5개. 5개. 이거야. 쉽지 않아? 그치? 이거를 다 해보면서 빨리빨리 머리로 계산하는 겁니다. 물론 다 쓰면 좋지. 근데 시험 때 다 알긴 어려우니까. 안 되면 어차피 이런 문제 많아야 2문제 내지야. 지금 시간 충분합니다. 그냥 각 잡고 4개 다 하면 되지. 근데 다 어차피 문제도 물어보면 하면 되잖아요. 다 안 해도 되잖아. 자, A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물어본 총 이온수는요. 자, 혼합용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는 몇 개야? 합치면 몇 개? 지금 50개 되는 거죠. 50개. 그죠? 자, D는 더 빨리 볼까? 이제 시간 아까우니까. 자, D는 자 HCl 부피를 적을게요. D가 요거지. 자, 21대 20ml에 칼륨이 우리 10ml죠. 그럼 여기 몇 개 존재? 수소가 그냥 이제 위치는 보니까 위치 그대로만 따서 수소 20개, 염화이온 20개, 칼륨 10개, 수산화이온 10개 되겠죠. 반응 후에 누가 남아? 반응 후에 수소 이온 10개, 그 다음에 염화이온 20개,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 몇 개? 10개입니다. 자, 전체 이온수가 몇 개야? 이거 물 분자수까지 할까? 생성된 물 분자수 몇 개? 여기는 20대 15로 반응했으니까 10개 만들어지겠죠. 자, 몇 개? 총 이온수 40개죠. 그죠? 40개가 아니라 5대 4란 이야기야. 이해돼요? 5대 4. 네? 그래서 총 이온수는 A가 D보다 많다.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적은 게 누굴까? 딱 봤을 때 가장 적은 게 누구야? 눈치채! 눈치 빠른 사람 빨리! 가장 적은 게 누굴까? C. C요. C. 가장 많은 이온이 반응한 곳. C가 제일 적겠죠. C가 몇 개 될 것 같아? 30개입니다. 30개야. 얘 50개고요. 얘는 10에 나머지 개수비니까 40개 되고요. 얘 40개 됩니다. 남은 이온수. 즉, 아니 40개가 중요한 게 아니야. 5대 4대 3대 4 된다는 겁니다. 생성된 물은요? 거꾸로 가요. 생성된 물은 요거 기준 얘기하면 15대 10대 10대 얘 5개 돼요. 그러면 1대 2대 3대 2대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구해봐야 돼. 이거를 해봐야 돼요. 많이 해보면 금방만 특히나 이런 같은 놈도 이런 건 되게 쉬워. 솔직하게. 근데 딱 고1에서는 요 정도 문제까지는 나와줘야 돼. 이 정도 고민은 해야 돼. 알겠죠? 요 정도까지가 우리가 나오는 보통 일반적으로 조금 매콤하다 정도? 약간 신라면 정도? 그건 다 없잖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 약간 불닭 붙어요. 불닭 볶으면 조금 매워집니다. 자, 그러고서 일단 기억은 틀렸잖아. 이거 설명 다 말았구나. 노란색으로 보이는 건 산인데 이거 잘 읽어봐야죠. 이거. 사실 제일 먼저 볼 거는요. 이거 2개예요. 이거 2개 본 다음에 원래 중화점 찾는 겁니다. 이거 보고서 몇 대 몇으로 누가 더 많이 있는지 누가 더 적게 있는지 그러고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중화반응 생성된 물 그래서 이거 구해놓은 겁니다. 5대 15가 아니라 그냥 1대 3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례 신익이니까 3배 더 많습니다. 이것도 구해봐야지 조금은 잘 보여. 근데 이거 어차피 아까 했던 거잖아. 15대 15일 때 15 만들어지면 5대 25일 때 5만큼 만들어진다. 요거는 오히려 디귿 해석이 더 쉬웠을 겁니다. 니은은 이제 우리가 많이 해봐야 될 이야기야. 그러면 얘를 해봤으면 이제 22번으로 넘어갈 거야. 얘는 정확한 개수비보다는 이제 뭘 줬어? 양이온수 비를 줬거든요. 얘도 뭐가 필요하냐?
일단 제일 먼저 볼게.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보는 거야. 아까 20번 문제처럼 뭐를 확인해야 돼? 이거 딱 째려보고서 뭐야? 야, 너 반응할 때 지금 이온 수비가 1대1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나중에 정말 실수가 아예 없게 하려면 1대1, 얘도 1대1이죠. 그러고 부피가 서로 어때요? 같아 달라? 같네. 그러면 마지막 농도는 어때? 자, 한 입자당 아니 1대1로 동일한 입자수 비가 있는 곳에 같은 부피면 원래 같은 개수가 들어야 되는데 양윤수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럼 농도가 누가 더 높다? 농도가 현재 농도 B는 몇 대 몇? 농도 B는 3대 2라는 거죠. 얘가 3대 2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야? 이온수 B를 우리가 여기서는 농도 B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액성을 구할 건데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게 뭐야? 이제 이온수 B는 농도 B 곱하기 저건데 여기서의 이온수는요. 이온수는 지금 뭐 곱하면 돼? 이온수 B가 15대 N대 이거 좀 적중하자. 문제 풀면서 합시다 이거. 자, 그러면 묽은 염산 10ml랑 염화나트륨 15ml야. 여기다가 뭐 곱하면 돼요? 곱하기 3대 곱하기 2에서 실제로는 뭐야? 액성만 따지면 누가 더? 얘가 30대 30이 됩니다. 그래서 중성이 돼요. 그죠? 왜 아까 뭐라 했어? 이때 중화점, 요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중화점에서는요 각각의 용액과 NaOH에 비해 농도 부피비랑 부피비와 농도 B는 서로 뭐하다? 이때 얘가 부피가 같은데 농도 B가 부피비랑 농도 B는 서로 뭐였다? 서로 역수비라고 했었죠. 그죠? 그럼 얘가 10ml에 15ml 들어왔을 때 얘도 똑같이 15대 10만큼 들어와야지만 뭐가 돼요? 역수가 되겠죠. 그죠? 역수가 돼서 1대 1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때 얘네들은 뭐야? 10대 15로 들어왔어. 농도 B가 15대 10이니까 딱 했을 때 중성 되겠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D는 묽은 염산 20ml랑 이제 수산화 나트륨 15ml를 합칠 겁니다. 얘도 쟤처럼 구해볼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미 이온수를 줬기 때문에 가정 안 하고 바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니은에 대한 해석입니다. 요거는 따로 적거나 쓸 데가 없으면. 자, 니은에서는 HCl이 몇 ml? 20ml 있어. 다만 얘는 10ml당 이온수가 15N으로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15N으로 정해져 있어. 그럼 아예 개수가 B가 아니라 정해진 개수비로 가는 겁니다. 개수로 가는 거야. B가 아니야. NaOH는 얘는 뭐야? 15ml가 있는데 얘는 10ml당 얼마? 10N개가 됩니다. 요거까지 하고 뒤에 설명만 빨리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수소 이온은 몇 개 존재하는 거예요? 10ml당 15N이니까 수소 이온은 몇 개? 지안아 몇 개? 자 10ml에 15개가 들어있는 바구니가 있는데 그 바구니가 몇 개야? 바구니 안에 15개 들어있어. 그게 10ml짜리야. 근데 20ml면 바구니가 몇 개야? 2개. 그러면 몇 개 들어있을까? 그래 30개. 이게 영상에 들어가면 안 돼, 얘들아. 이건 찍어놓고 나경이만 보여주고 다시 저거 잠궈놔야겠다. 그리고 염화이온 몇 개? 사실 개수비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잖아. 30개. 이해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나트륨은 성준아 몇 개? 얘는 10ml당 10N개야. 그러면 15ml면? 그래 15개. 그죠? 이 정도는 수학도 아니라 산수야 산수. 그치 15N개입니다. 이 둘을 반응시켜요. 그러면 반응 후에 자 누가 남아? 수소랑 일단 액성이 뭐가 될까요? 현우 액성 뭐야? 네, 어떤 거요? 아 반응 후에 네, 저 반응에 저 산성 산성. 그러면 수소이온이 남았다니까 수소이온 몇 개 남아? 15개. 15개. 그죠? 얘 반응해. 이렇게 반응해서 얘 지워지고 얘만 남겠죠. 근데 지워진 만큼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 남아? 나트륨 15 그대로겠죠. 이 둘은 사실 그대로 내려옵니다. 반응 안 했다. 그래서 구경꾼율이 그렇게 중요해. 얘는 염화이온 이제 나트륨부터 봅시다. 나트륨 이온 15N개. 그리고 염화이온이 30N개죠. 그죠? 자, 여기서 이거 하나 얘기합시다. 결국은 얘네들의 개수비 개수 곱하기 전화비를 하면요. 전화를 곱하면 얼마야? 지금 요거 1 플러스짜리가 30N개, 1 마이너스가 30N개죠. 그죠? 둘의 전화가 어때? 총전화가 동일하지. 항상 여기도 똑같이 물질의 총 전화가 같아야 됩니다. 총 전화가 일정해야 돼. 그래서 화학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총 전화가 일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누구만 찾으면 돼? 얘 하나나 얘 하나 찾으면 전체 이온 수는 쉽게 구합니다. 그러면 항상 자, 염화이온이 30N개면 나머지 양이온들 몇 개 해야 돼? 1가 양이온이라고 하면 얘도 30N개 존재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총 이온수는 몇 개야? 총 이온수 결국은 60N개죠. 전체 이온수. 그래서 틀린 거야. 이거 개수를 구해봐야 돼. 알겠나요? 지금은 어려운 게 맞아. 이거 처음에 하는 친구가 더 잘하는 거고요. 요거는 원래 처음에 못 푸는 게 맞아요. 해보고서 직접 곱해보고 해봐야 됩니다. 요 정도 선까지도 시험에 나와 조금 더 어렵게 된다고 하면요. 알겠죠? 특히 서술형으로 잘 됩니다. 서술하라는 표현이 되게 많아. 서술하려면 뭐야? 이거 다 써야 돼. 오히려 서술이 편해. 서술이 편할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0ml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10ml 끝나는데? 자, 10ml면 묽은 염산 10ml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빨리 적고 뒤에 빈칸만 채우고 끝낼게요. 자, 묽은 염산 10ml면 수소이온 몇 개야? 슉. 수소이온 몇 개? 몇 개? 10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15개, 15개.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 몇 개? 나트륨 몇 개? 10개, 10N개.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 10N개 되겠죠. 반응하면 누가 얘 쓱쓱 지워져서 OM만 남겠죠. 반응 후에 제일 많은 게 누구야? 적어요. 누구? 염화이온이죠. 그죠? 얘가 남는 건 맞아. 근데 제일 많은 건 얘입니다. 이게 나중에 구경꾼 이온이 이게 뭘 뜻해? 얘가 남았다는 게 얘가 액성을 뜻합니다. 즉 얘 지금 액성 뭐야? 산성인 건 알아 몰라? 산성인 걸 알겠죠? 기억 풀었으면 얘가 산성인 거 알아. 그러면 산성이면요, 산성에 남아있는 산물질의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존재할 건데 얘수는 변해 안 변해? 얘는 안 변하겠죠. 그럼 얘수가 제일 많이 남아있어. 는 당연한 이야기다, 그쵸? 이게 나중에 포인트가 돼. 이거 보고 아예 이걸 가지고 나중에 거꾸로 더 풀어갑니다. 이거 개수비도 안 줘버리고 이런 거 막. 이해돼요? 어쨌든 여기 문제는 되게 무궁무진하다. 자, 미안해. 이거 빈칸만 빨리 채울게. 미안해요. 자, 우리 중화 반응 이야기입니다. 자, 중화 반응 이거 위산이 과다 분비돼 속이 쓰릴 때 먹는 제산제. 이거는 배운 만큼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이거 있는 거 다 들고 왔어. 자, 그 다음에 생선의 비린내 제거하는 거. 비린내는 염기성이야. 그래서 회 먹을 때 생선 즉 이거 레몬 주는 이유가 중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가루면요, 석회가루는 보통 NaOH2입니다. 석회면 Na입니다. CaOH2요. 보통 수산화 칼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양치를 하면은 그 산이 생겨. 그러니까 충치라는 균이 우리 이빨을 갉아 먹으면서 뭐가 만들어져? 산이 생겨서 염기로. 치약은 염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면은 치약으로 미싱을 되게 많이 해. 때가 되게 잘 바뀌어지거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황은요, 물에 녹으면 이산화황이 산성을 띠므로 염기성인 석회석으로 중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의 모든 그 배기 이런 공장에서는 거의 수증기만 나와요. 거의 수증기 아니면 무해양가스만 주로 나오고요. 마지막 뿌리오박테리아, 얘도 알아만 둡시다. 뿌리오박테리아는 얘는 질소화합물을 합성해서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켜 주고요. 그리고 얘는 나중에 생물 가서는 얘가 질소화합물이라고 하는 중요한 물질을 만들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나중에 생명만 배웁니다.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있는 게 우리 대부분의 곤충들은요, 산이 나와요. 산. 곤충 특유의 약간 시큼한, 곤충을 만지면 약간의 시큼한 냄새가 좀 나요.
뭔가 약간 그게 있어. 곤충 갖고 이렇게 놀다 보면 좀 그래요. 원래 이제 이거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풍산이라는 독을 가져서 염기성인 암모니아수를 바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수 처리장에 이거 있더라. 또한 종이의 색변, 변색을 막을 수 있는 거. 색깔이 변하는 게 보통은 산화돼서 나타나는, 산화성이니까 산성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